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커버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공부방에서도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하단에 댓글 또는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방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QR코드도 있죠. QR코드 참고하셔가지고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다라는 거. 자, 에코프로 BM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12만원 돌파를 좀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한 부분, 한 9만원 부근에서 이전에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자 여기가 이 구간이거든요. 9만원하고 12만원 부근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밀집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장기 추세는 뭐 변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지지 구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9만원 부근도 이전에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었던 현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이거든요. 이 물량 소화가 거래량도 동반됐을 때 중간 부근들, 이게 가격의 맥점을 딱 짚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 이게 우리가 거래가 되면서 호가를 형성을 한 가격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걸 딱 보더라도 추세가 좀 밀집되고 난 다음에 주가 변동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추세, 이런 추세가 밀집되면서 쐐기형으로 꽂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 좀 드리기도 하잖아요.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추세적인 변화들,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죠.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밀집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들, 제가 이거를 리서치방에도 안내를 좀 드리긴 했는데, 올해 12만 톤, 이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18만 톤으로 증가되는 한 해. 자, 18만 톤으로 3만 톤이 또 한 5만 톤, 6만 톤이 추가가 되죠. 12만 톤에서 6만 톤이 추가가 돼서 18만 톤으로 증가가 되죠. 6만 톤. 그리고 2024년도는 24만 톤, 2025년도는 40만 톤, 2026년도는 55만 톤. 2년마다 계속 더블로 올라간다. 자, 우리가 최대 실적이 언제 나올 거냐, 언제가 주가가 고평가냐, 완전히 반영된 시점을 2026년도로 보고 있단 말이죠. 2026년도. 자, 근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좀 보더라도, 실적을 좀 보더라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가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생산 능력을 보면은 올해 2022년도 12만 톤, 2021년도 2년도죠. 2년도 죄송합니다. 2년도 12만 톤, 2023년도에 6만 톤 추가된 게 7조 9천억 원 수준들. 그리고 2024년도 24만 톤 정도가 10조 원 수준들. 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성장을 한다라는 건 캐파에 따라서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4년도 수준의 이 평균적인 성장성을 계산하면 2026년도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복잡하게 계산기를 켜놓을 필요는 없고요. 자, 더블 된다. 더블. 24만 톤에서 40만 톤 더블로 되고, 40만 톤에서 한 15만 톤 가량이 추가되고, 더블이잖아요. 더블. 자, 여기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만큼씩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천억 가량씩 계속 추가가 됩니다. 2천억 가량씩 추가가 돼요. 추가가. 자,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생산 능력이 40만 톤까지 더블업 되다가 2026년도는 15만 톤 가량으로, 더블까지는 아니고 최대가 55만 톤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8천억 원 수준에서 한 9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높으면은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1조, 좀 잘 팔렸다라고 하면 1조 가량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예산을 해보는 게, 단기 순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은 1,100원, 2,700원, 4,400원, 5,8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됐으니까
10만 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99,800원 수준에서 10만 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8,000원, 9,000원 수준으로 1주당 순이익을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6,000, 7,000원, 8,000원, 9,000원, 높으면 9,000원이 되겠죠. 높으면 9,000원. 자, 그러면은 PER이 11배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들.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가가 일단은 한때는 13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올라가기도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묻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실적들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026년도까지의 PER이 11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가격이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BPS 자산 이익률을 보면 되겠죠. 17,000원, 23,000원.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도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2021년도 확정 실적이 굉장히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들이 뭐 때문인가? 이미 2022년도, 2023년도 주가를 반영을 시키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퍼가 예전에는 뭐 300배, 뭐 280배 수준에 육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100배 정도, 이제 좀 낮으면 이제 80배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확정치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고 뭐 잠깐 올라갔다고 말았던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2,751원을 10만원 대비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36배 수준이다. 이게 지금은 살짝 미온적인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죠. 이 36배 수준이라는 게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높은 수준은 아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실적이 좀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분명하다.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인데 978억 원 수준에서 여기 작년이죠. 재작년 2021년도 영업이익, 2021년도 당기순이익의 EPS가 1145원이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답이 나오죠. 87배 수준들. 제가 이제 높으면은 낮으면 이제 80배 수준이고 높으면 100배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 80배에서 30배까지의 이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 그리고 2026년도 오면 11배 수준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확정된 실적치 대비해서는 이제는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80배 PER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높으면 100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100배고 80배입니다. 자, 그럼 올해 2022년도 EPS가 증가되면서 30배 수준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주가 프리미엄이 해지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한몫한다라고 했죠. 쐐기로 이런 식으로 모아질 때 추세가 이렇게 밀집이 되고 있을 때 고점과 저점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을 때 뭔가가 터지면서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 아직까지는 이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파가 증가되면서 매출의 성장들 아직까지 이친한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 자, 뭐 과도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자,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법안들을 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그런 법안이잖아요. 수혜는 한국이다. 법무부 장관 경제 쪽에 제가 여기 지방에서도 좀 안내 드렸던 내용들인데 호세 페르나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이걸 기사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월 26일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미 국무차관 전기차 배터리 70% 한국이 생산을 할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규정이 확정돼야 유불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일단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지만 2025년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에서 올 것이다.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은 매우 기쁠 것이다. 자, 여기 이 내용들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 과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2025년도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 캐파 증가는 2026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움직이는 날을 기다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 뭐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의견들을 좀 지키려고 브리핑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서치방 텔레그램 입장 댓글이나 더보기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